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물리학입니다. 오늘은 정의 이름으로 또 누구를 용서하지 말까요? 그렇습니다. 너로 정했습니다.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파트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호되게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우려먹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력 부분에서 공부했던 중력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 배우는 거, 전기장의 개념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E를 투입하죠. 여기 보면 중력장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냐면 여기가 지구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용철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E를 투입한다는 거죠. W2를 투입합니다. E라는 것은 FS입니다.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얘를 밀어 올려놓느냐 이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힘은 얘의 무게인 m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쓸까요? mg라는 힘으로 h만큼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바로 사실은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좀 정지해 있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 그 중력장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전기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전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영철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E를 투입합니다. F 여기도 E를 똑같아요. W는 FS라는 E를 투입해서 이만큼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힘은 여기 보면 이 전기장이 E죠. E라는 곳에 Q라는 게 놓여있는 이 힘으로 여기서는 H 대신에 D만큼 장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QE D만큼 운동 에너지 변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정지했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럼 QED가 어디로 갔느냐?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돼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값이 FS가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자들만 바꿔놓은 거지 M 대신에 Q, 그 다음에 G 대신에 E, H 대신에 D 바꿔놓은 거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이라는 개념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플러스 1쿨롱 전하를 기준으로 한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지금 요만큼 일했을 때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Q, 자 여기 순서대로 이 전기장에 E라는 전기장에 Q라는 걸 놓게 되면 힘을 받죠. 그 힘으로 얼마만큼? D만큼 일을 했다. 이게 바로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정의를 따라가 볼게요. 이때 플러스 1짜리의 전하래요. 그럼 이 Q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1이잖아. 그때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얘가 이제 1로 이제 없어지고 요게 1이 돼 버리니까 그럼 ED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이를 우리가 V라고 놓거든요. V는 뭐예요? ED입니다. ED. 이 포텐셜 에너지에다 전하량에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정의를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이게 돌려먹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전이란 건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전기장이 D만큼 이 전기장이 요 D만큼 얼만큼 장전되어 있느냐 얼만큼 누적되어 있느냐를 이거를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왕 공부한 김에 몇 가지 약속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전이 차이에 따라서 중요한 건 전이 차이. 이걸 이제 여러분 전기 회로에서 오메 법칙에서 이제 전압 V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전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압이라고도 하고 전이차라고 하는데 두 지점 사이의 전이의 차입니다. 그 차만큼 얘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전이를 여기 있는 전하는 전이가 없죠. 근데 이만큼 일을 했으면 여기에만큼 전이가 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이만큼 전이가 장전돼 있죠. 그럼 얘네들의 차만큼 얘가 떨어지면서 다시 얘가 한 일만큼을 토해낸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차이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도 이만큼 장전했죠? 그 다음에 놨을 때 얘가 이만큼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졌느냐 이만큼 떨어졌느냐 그때마다 얘가 토해내는 일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건전지에서 뭐 1.5V다 그러면 얘가 전이차가 1.5V만큼 차이가 나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0V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부분이 1.5V에서 요 차이만큼 1.5V 차이만큼 얘가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토해낸다. 이게 바로 건전지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전이에 대한 개념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그림 한번 볼게요. 항상 그 테스트 차지는 플러스 차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전이는요 항상 플러스가 높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러스라는 게 놓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마이너스가 놓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선생님이 그렸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항상 테스트 차지를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이가 항상 높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이는 낮게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이가 누가 더 크냐 높은 전이냐 낮은 전이냐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높은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였죠.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포텐셜 에너지가 컸어요.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A하고 B라고 하면 B가 더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고 여기서 A하고 B라고 하면 B의 지금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의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즉 장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적인 투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그 일이 들어갔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다. 근데 이제 거기 1쿨롱짜리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1을 대입하면 이제 전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데 A하고 B점이 있으면 보세요. 플러스가 여기 있는데 A가 이렇게 가는 거는 밀려나니까 자연스럽게 밀려가죠. 그렇죠? 반면에 내가 장전을 해줘서 E를 투입해서 여기 올리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는 누가 전이가 높다? A가 높은 겁니다. 억지로 끌고 왔을 때 E를 해줘서 끌고 왔을 때 A가 더 이게 전이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여기 지금 전하가 있죠? 요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2를 해줘서 이렇게 올린다면 2를 장전을 해주려면 내가 2를 투입해줘야 되는 건 요 방향이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누가 더 전이가 높다? A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주세요. 내가 장전을 하거나 얼마만큼 장전했느냐, 얼마만큼 2를 투입했느냐, 1이 투입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전이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A가 높은 거고 여기서도 A가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데 간혹 이걸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 결과는 달라져요. 마이너스면 자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여기 따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죠. 붙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어떻게 돼요? 더 이게 2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거 똑같이 그릴게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린 게 전이가 높은 겁니다. 끌어내리는 게 1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전이가 낮은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한다면 얘는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2를 투입해서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게 전이가 높은 거예요. 그때는 B가 전이가 높은 거고 A가 전이가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준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요거를 2D로 바꿔주면 자 여기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있는데 내가 2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전이가 높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는데 자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얘를 억지로 내가 뜯어내야 되겠죠. 여기다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A가 전이가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2D로 나타냈을 때 A하고 B점이 있을 때 A, B점이 있을 때 얘는 기준은 항상 플러스 기준이에요. 플러스 기준이니까 플러스가 있는데 얘를 이만큼 플러스 쪽으로 다가가려면 내가 2를 해줘야 되잖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2를 여기다가 투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A가 전이가 높은 거죠. 그때 전이차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니고 자꾸 이걸 그냥 자꾸 우려먹어서 그런데
그냥 우리가 했던 정의 있잖아요.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 이거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새로운 게 아니야. 봐봐요. 1이라는 것은 Fs,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힘이란 정기적인 힘은 어떤 전기장에 전하를 놨을 때 얘가 힘을 받아요. 그게 S 대신에 D만큼. 됐죠? 그때 1을 대입했을 때 이 ED가 뭐였어요? 그게? 전압이었단 말이야. 전이차 V였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W는 QV로 나타낼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 V를 물어본 거야. 그럼 V는 뭐겠어? W를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쓰기도 싫어. W를 Q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예요. 뭐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저렇게 바꿔서 쓰고 계속 우려먹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나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도 뭐야. 균이란 전기장에서 뭐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똑같은 거 도대체 몇 번을 우려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여기 마이너스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항상 기준은 플러스를 잡고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일을 투입시키는 거죠. W라는 일을 투입시키면 이런 식으로 얘가 장전이 되겠죠. 그쵸? 그때만큼 한 일이 얼마냐, 그거 계산한 건데, 보세요. 똑같아요.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일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밀어 올렸느냐, 밀어 이제 제꼈느냐, 이건데, 힘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전기장이 2거든요. 그쵸? 이 전기장에 요 Q라는 애가 놓여있다. 이게 힘이거든. 그쵸? 요 힘으로 D만큼 한 일의 양이 바로 W다. 그 얘기야.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반복이라고. 같잖아, 그냥.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똑같이. FD는 QED.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F가 Q이고, 그 다음에 D. 그런데 요거, 1을 대입했을 때를 전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V잖아. 그럼 W는 QV고. 됐죠? 그러면 QV랑 QED랑 같다. 그럼 Q들 약분하면 E는 D분의,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러니까 힘에 대한 거, 어떤 전기장이 놓였을 때 Q라는 걸 놓게 되면 걔는 뭐야? 힘을 받는다.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죠. 이 힘에다가 이동거리 S 대신에 그냥 우리가 단어로 그냥 D를 쓴 것 뿐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전기장이 얼마만큼 누적되어 있냐. 이건 1 대입했을 때 V는 2D다. 뭐 이건데 도대체 몇 번을 하냐고.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 하나만,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에요. 요것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압에 대한 내용 얘기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회로 분석할 거란 거예요. 전기 회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메 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얼마만큼 전이차가 걸려 있고 거기에 저항, 그렇죠? 예, 전압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를 것이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전이차 지금까지 해서 전압에 대한 거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저항 얘기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메 법칙 적용해 보겠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전이차가 걸리면, 전압이 걸리면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럼 처음에는 여기 자유전자들이 막 있다가, 자유롭게 막 있다가 전기장이 딱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전압을 걸어주면. 이거야, 이거.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착 하고 전압들이 생긴단 말이야.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우주 공간의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태양이 빡 하고 생겼어. 그럼 태양의 중력장에 의해서 얘들이 따라서 이 중력장 따라서 이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전기장이 빡 하고 형성되면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는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게 되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것처럼 이동을 하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걸렸으면 전자들은 마이너스 C로 플러스 줘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데 전류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전기장의 방향 역시 전류의 방향과 동일하게 여기 플러스들, 여기 마이너스들 하면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그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실제 전자의 방향과는 반대라는 사실 여러분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됐죠? 마찬가지로 항상 세기랑 방향을 얘기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자들이 Q1, 자 이거 Q1, Q2, Q3, Q4 뭐 다다다다다 전자들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전체적인 전하로 나타내자. 전체 전하들 전하의 양으로 나타내고, 세기라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시간 동안 강도를 나타내는 거야. 똑같은 100m를 가더라도 1시간에 가는 애보다는 1초 만에 가는 애가 엄청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류는 전하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시간 동안 움직이냐, 그 전하의 움직임의 전하 양의 강도입니다. 아시겠죠?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 체크해 두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다 미리 써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워낙 그 전기 부분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내용 자체보다는 이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시험 문제가 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기 회로 쉽게 풀기라고 해서 6개 단원으로 선생님이 나타내는데 꼭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면 이 단어는 너무 쉽게 풀리게 되고요. 전기 회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공부하세요. 따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컴플리트 된 거예요. 2개 컴플리트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 하나 남았죠. 저항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 사실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방해한다는 게 맞기도 하지만 요 어떤 언어적인 측면 때문에 또 오개념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직렬회로에서 지금 여기 저항이 있으면 얘들이 전류가 줄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직류회로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잖아. 이게 이런 오개념이야. 그걸 선생님이 여기 자세히 설명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항들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살인을 하지 않고 돈만 뺏는다. 동네 깡패라 그랬단 말이야. 전류를 다 처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는 돈만 뺏는, 에너지만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기는 싫어하지.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돈만 뺏는 거지 얘네들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그런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여러분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방해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요로도 갈 수 있고 요로도 갈 수 있고 요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개념이 되니까 저항은 작아지는 거고요. 길면은 괴롭죠. 계속 깡패들 만나면서 여기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길에는 비례하고. 비저항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저항적인 성질이에요. 원래 전류가 잘 안 통하는 애들, 자유전자 없는 애들은 이 값을 크게 그리는 거고 크게 적용하는 거고, 자유전자 많은 애들은 이 값을 작게 해서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에 대한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따라서 이걸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이 저항들을 하나로 만드는 효과, 이래야지만 회로를 우리가 쉽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다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 만들었어.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합력 구하는 거랑 똑같아. 가속도 구할 때 사실 여러 가지 힘들이 있고 질량도 뭐 물체가 이렇게 2개, 3개 막 이렇게 M1, M2, M3 막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그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의 공통적인 효과인 어떻게 가속도 하나를 뽑아내면 얘도 가속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똑같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물리학을 털어보자. 거기에 4단원이었나요? 거기서 이 저항에 대한 개념과 물체가 2-3개 연결되어 있는 거, 직렬, 병렬 연결로 설명했죠. 그거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그것도. 물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조금 파악하기 별거 아니네. 단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과정 자체는 선생님 여기다가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전류 입장에선 계속 어떻게 되냐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저항도 건너고 얘 저항도 만나야 되고 얘한테 또 털려야 돼. 그러니까 깡패 3명을 다 만나야 되니까 그냥 얘네들 다 더한 거랑 똑같아. 그렇죠? 반면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길이 3개야. 갈 수 있는 길이. 그럼 여기 나왔을 때는 우선 정보가 있어. 깡패가 3명이나 있대. 그러면 얘처럼 3개를 다 겪어야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이쪽에 접어들면 얘만 만나면 되고, 다음번 전류는 예를 들어서 얘만 만나면 되고, 다음번 전류는 얘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3개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 번 돌 때 한 번 동네 나왔다가 집에 돌아오면 무사귀환이잖아. 그치? 엄마가 다시 용돈 준다 그랬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다 털린다고 생각했는데 3명 깡패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 병렬 연결은 이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뚝뚝뚝뚝 그 전체 저항값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00개야. 100명 깡패 만나야 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만나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얘는 다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 개념 잘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매 법칙 요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 여기다 선생님 적어놨네요. 이것만 하면 물리학원 끝. 요거 터물리학 하이라이트. 그래서 요 부분 오매 법칙과 사실은 뉴턴의 제2법칙 있잖아요. 요거랑 완전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는 직렬 연결이냐, 물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병렬로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저항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요거를 헷갈리는 건데 그거만 개념 잘 잡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 전력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돈 털리는 거예요. 저항에서 깡패들한테 돈 얼만큼 털렸나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를 털리는 거거든. 에너지는 일이잖아. 근데 시간당 얼마 털리느냐 이거지. 그게 파워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의 약자입니다. 일률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500줄의 일을 하는데 이건 이게 일의 효율이야. 똑같은 알바를 시켜서 500줄의 일을 해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물건 날라 했는데 알바 A는 5초 만에 이걸 일을 다 끝냈고 알바 B는 어떻게 돼? 그렇지. 5년이 걸렸다고 해봐. 누구한테 돈 줘야 돼? 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즉 일의 효율을 따지는 거, 강도, 일의 세기를 따지는 거는 시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일률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지만 이거 다 부차적인 거야. 부차적인 거. VI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요것만 알려니까 이 부차적인 건 뭐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원운동 설명했죠.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원운동 복습. 자, 이 쉽게 말하면은 그림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호가 있으면 자 여기 이 호 길이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가 공통 요소인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였어. 그럼 얘와 얘는 비례니까 S는 R 세타였죠? 근데 이거 시간으로 여기 선속도 V 그 다음에 각속도 오메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얘는 선속도가 되고 요 공통 얘네들의 공통 요소 그 다음에 오메가가 됐잖아. 제일 중요한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속도와 이 오메가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속도와 오메가의 결합. 끝났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누구의 표현으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 근데 이 지금 오메가라는 걸 없애주고 싶다. 공통 요소를 남기고 오메가를 없애주고 싶다. 그럼 오메가는 R분의 V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속도 A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R분의 V제곱. 선속도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속도가 꼴배기 싫다. 그럼 선속도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R 오메가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얘네들은 파생시켜서 더 이게 나타내는 것 뿐이라고. 얘도 똑같아. 원칙만 알면 돼. 거기서 오메 법칙인 자 I가 꼴배기 싫다 해서 I를 여기다 대입하면 R분의 V제곱 나오는 거고 V가 꼴배기 싫다 그래서 V에다가 IR을 여기다가 V에다 IR을 넣어주면 I제곱 R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가 다 배운 내용에서 나오는 거지. 봐봐요. 지금 2일이잖아. 그럼 1은 흰 곱하기 이동 거리야. 맨날 똑같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럼 정기적인 일은 전기장에 Q라는 전하가 놓였을 때 힘 받았죠. 거기다 S 대신에 우리는 D로 표현한다 그랬지. 장전한 만큼. 그쵸? 이게 1이에요. 그럼 요 지금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 파워라는 것은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 시간 동안 일을 했느냐. 일의 효율을 따진다 그랬지. 근데 요게 1이 Q, E 뭐야? D였잖아. 그 다음 시간이야. 근데 요거 봐봐. 요게 뭐야? 아이 색깔을 달리 해볼게. 그 전화량 여기서도 보면 Q라는 건 하나로만 표현했는데 좋아요. 모든 전화를 다 포함시키자. 그러면 요거를 전체 Q로 하자. 이 전체 Q라는 것을 이 전화들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 전화들이 움직이느냐. 이게 뭐였어? 전류잖아. 이게 I야. 그리고 이건 뭐야? 얼마만큼 전기장이 얼마만큼 장전되느냐 누적되느냐. 아까 V였잖아. QED에서 Q에다가 1 대입한 거. 그게 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파워, 일렉트릭 파워, 그 전기적인 일의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 IV, 그러니까 VI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다 유도가 되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물리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거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지? VI에서 똑같아. 잘 봐봐요. 이걸로 선생님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금액권이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금액권. 그 다음에 이게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봐봐요. 똑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발전소로부터 받는데 10,000원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 집으로 10,000원을 찾아오는데 10,000원짜리 금액권, 이게 V예요. 그거를 1,000원이잖아. 자, 이게 V예요. 10,000원짜리를 한 장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00원짜리 금액권으로 100원짜리 금액권으로 100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물리 1을 안 하고 물리 2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 한번 쌤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길에 오는 과정에서 누가 더 잃어버리기 쉬워? 전류가 많은 애들이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항을 거치면서 이 발전소에서 집까지 오는 송전선을 거치면서 여기서 저항에서 이제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는 한 장만 꼭 쥐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자, 여기서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서 가져오면 집에 어떻게 돼? 많이 길바닥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전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전력 손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승합하고 전류는 줄여라. 되겠죠? 그럼 요 전으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우리 뒷부분 물리투에서 또 나오지만, 은행 내부에서,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은행에서 나와서 이제 집까지 가는데, 이 길에서 이 송전선에서 이제 잃어버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안보다는 1안으로 가져와라. 큰 금액권으로 적게 들고 와라. 이 얘기고, 은행 내에서 10,000원짜리를 한 장으로 바꾸건, 100원짜리를 100개로 바꾸건, 이거는 요거 이제 환전 머신 있죠. 그게 바로 변압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코일 감아놓고, 여기서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넣으면 100원짜리가 100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 1,000원짜리가 10개 나온다던가, 이렇게 바꿔주는 이 시스템이 바로 변압기 시스템이고, 이거는 코일에 감은 개수가 바로 전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금액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코일이 많을수록 큰 금액권이 튀어나온다. 그럼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만약에 큰 금액권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짜 같은 느낌이 있잖아. 100원짜리를 넣었는데 10,000원짜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100원짜리는 100개 넣어야 돼. 10,000원짜리는 한 장 나와.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거 공부한 거였어요. 이거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좋습니다. 자, 어떻든 오늘 요 내용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요 내용들 잘 정리하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는 회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아까 봤던 그 전기 회로 쉽게 분석하기 1편부터 6편까지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